이제 고려 문학에 대해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고려 문학. 자, 먼저 봅시다. 고려 문학. 제일 먼저 고려 문학이라고 했을 때 경기체가를 예를 들 수가 있어요. 경기체가와 그 다음에 고려가요. 고려가요는 뭐 워낙 많이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 작품에 대해서 뭐 특별히 이견은 없을 겁니다. 자, 우선 한번 들어가자. 경기체가 고려 중기에 발생해서 조선 초기에 걸쳐 주로 사대부 계층에 의해서 향유되었다. 4대부 계층에 의해서 향유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 경기체가 그러면 딱 하나만 생각하면 돼. 한림별곡. 한림별곡이라는 작품 하나만 생각하면 됩니다. 나머지는 수능에 안 나와. 왜? 문학성이 워낙 떨어지기 때문이야. 지 잘났다는 얘기만 계속 주구장창 해야 되니까. 그래서 왜 그 얘기 알지? 나중에 이제 나오겠지만 경기 어떠하니 있고 하는 말이 그 모습이 어때요? 라고 하는 자기 잘난 거. 자부심. 이런 것들만 가득하단 말이야. 그래서 문학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져. 문학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다 보니까 당연히 단명할 수밖에 없었지. 이런 게 다른 게 어떤 게 있었냐면 경기체가 말고 악장이 그래. 이게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정권을 잡은 조선이라는 나라이기 때문에 지금 정당성이 약해. 그리고 국민들로부터 별로 이렇게 백성들로부터 신임을 못 얻어. 그러니까 조선은 원래부터 만들어지는 그런 운명의 나라였어요 라고 막 그냥 조선 건국의 정당성만 강조했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문학성이 없어. 문학성이 없다 보니까 문학성이 없어. 문학성이 없다 보니까 단명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거가 있겠지. 그 다음에 4대부 계층에 사용됐던 시가로 주술적 성격을 가진다라고 했는데 다른 작품은 모르겠는데 여기 한림별곡에서는 요건 아닙니다. 그 다음에 형식은 분연체 1년, 2년, 3년, 4년 나누는 거 분연체로 고려가요와 유사하다. 오케이. 고려가요와 유사하고 그 다음에 기본 음수율은 4, 4조 내지는 3, 4조. 아하. 음수율은 4, 4, 4조? 4, 4, 4조가 뭐야? 4, 4, 4조? 가실이 있고 버리고 가실이 있고 3, 3, 2조인데 음수율은 굉장히 많은 게 3, 3, 4조 이게 굉장히 많이 쓰입니다. 고려가에는 거꾸로 3, 3, 2조가 많이 쓰이는데 이거 뭔가 좀 잘못된 것 같은데 오케이. 그 다음에 사문보의 형식을 지니고 있다. 주요 작품은 한림별곡 요거만 신경 써. 나머지 필요 없어. 요거 필요 없어. 모의고사에서 거의 나오지도 않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계속 보자. 고려가요가 끝났고요. 그 다음에 고려가요가 끝났으니 그 다음 거 한번 보자. 음, 고려가요. 고려시대의 시가 가운데 민요의 기원을 두면서 궁중음악 혹은 연회에 사용할 목적으로 윤색을 하고 개작한 시가로 고려소교, 고려여요, 고려장가 하나 빠졌네. 여요. 하여튼 이름 더럽게 많아요. 하면서 폭넓은 의미로는 고려시대의 시가를 고려시대의 시가를 통틀어서 이르는 말이다. 오케이. 남녀간의 사랑, 자연 예찬, 이별의 슬픔 등 평민들의 소박하고 풍부한 정서를 우리말로 진솔하게 표현했다. 왜? 대체로 작가층이 어떻게 되냐면 서민이었거든. 작가층이 서민이었어. 그러니까 얘네들은 글을 몰라. 그러니까 입에서 입으로 구전될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서민들의 글이다 보니까 굉장히 진솔했습니다. 이는 그대로의 심리를 다 표현해내는 거야. 그 다음에, 자, 요거 형식적 특징은 삼음절, 분절체, 후렴구. 자, 다시 한번. 고려가요의 특징은 삼분, 후야. 다시 한번. 어디 가요? 고려 가요. 어디 간다고요? 고려 간다고요. 어디 간다고요? 고려 가요. 고려 간다고요. 언제 가는데요? 3분 후에 가요. 언제 간다고요? 3분 후에 가요. 삼음보. 3번 끊어 읽는다는 얘기야. 분절체 또는 분연체 1년, 2년, 3년, 4년이 끊어졌다는 거야. 분연체.
그 다음에 후렴구. 아우, 이 후렴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주요 작품으로는 삼호각, 상저가, 동동, 정석가, 가시리, 서경볼, 쌍화죠. 무지하게 많습니다. 그 다음에 보자. 시조. 시조는 조선 중엽에 발생해서 고려 중엽에 완성된 우리나라 고유의 시가문학이다. 기본 형식은 3장 6구 45자 내외 사음보 이거 뭐 다 알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기본 형식은 3장 6구 45자 내외 그 다음에 사음보고 종장은 3호 4.3의 형식이고 조선시대의 형식과 별반 다른 점은 없었다라고 합니다. 고려시대 시조는 유교적인 흉의사상의 바탕을 둔 절의가가 대부분이다. 그렇지. 그럴 수밖에 없겠지. 자, 그러면 다음 작품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작품. 자, 먼저 가시리 보자. 가시리. 먼저 가시리의 밑에 해제를 잠깐 보겠습니다. 사랑하느님과의 이별의 정안을 사언, 각 2구, 332조의 간결한 형식으로 노래한 고려가요이다. 현존하는 고려가요 중에서 가장 잘 표현된 작품으로 평가받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럼 한번 들어가 봅시다. 자, 보자. 가시리 있고 나난. 자, 이거는 허사입니다. 허사. 의미 없단 얘기야. 의미 없습니다. 마치 노래에서 베이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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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우우우 뭐 이런 거랑 똑같은 거야. 의미 없는 허사의 역할이야. 그러면 이건 어떻게 끊어지느냐? 가시리 있고 몇 음보? 3음보. 몇 글자? 3글자. 3글자, 2글자. 그래서 3, 2조. 그 다음에 여기를 보면 가시리 A, 가시리 있고 가시리에 있고만 더 붙네. A 다시 버리고 B, 가시리 있고 A 다시. 그래서 엄밀하게 얘기하면 A 다시 B, A 다시 구조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그냥 A B A 구조 A 다시 B A 다시겠지. 이런 구조다라고 얘기합니다. 332조. 그 다음에 3음보, 그 다음에 AA, BA 구조. 그 다음에 가시겠습니까? 나를 버리고 여기서 뭐가 생략됐느냐? 나를이 생략됐겠지. 나를 버리고 가신단 말입니까? 위증질과 태평성대. 봐봐. 나 지금 버림받는 거야. 나 지금 버림받아서 지금 쫓겨나게 생긴 거야. 그런데 후렴구는 어때? 특히 여기 태평성대.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 그러면 왜 이런 후렴구가 들어갔다고 보느냐? 이게 나중에 조선시대에 궁중음악으로 차용되면서 첨가됐을 것이다 라고 추정합니다. 확실하게는 아직 뭐 얘기를 할 수 없는 거지. 자료가 없으니까 추정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요것도 좀 잠깐만 알아둬라. 여음구라고 합니다. 이거를 여음구라고 하는데 여음구 안에는 후렴구와 그 다음에 조음구가 들어가 있어. 흥을 돋우어주는 거. 그런데 고등학교에서는 이렇게 여음구, 후렴구, 조음구를 굳이 구별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여기까지가 1년 내용입니다. 1년에 소재는 어떻게 될까? 소주제 애원과 탄식. 1년 소주제는 이렇게 잡아주면 되겠지. 날로는 어찌 살라 하고 나를 버리고 여기서 나를이 생략됐겠지. 나를 버리고 가신단 말입니까? 위증질과 태평섬대. 자, 그 다음에 잡사와 두얼이 말하난. 여기에서 앞에 생략된 게 이물이 생략됐습니다. 임을 잡아 두얼이 만한한 둘 것이지만 님을 잡아서 붙잡아 둘 것이지만 선하면 누가
주체는 임이야. 임께서 서운해하면 아이고 이거 아니다. 서운해 하면 아니올세라. 여기서 리을세라 있지? 요 리을세라. 요 리을세라가 무슨 뜻이냐면 뭐뭐 할까 두렵다라는 뜻이야. 뭐뭐 할까 두렵다. 뭐뭐 할까 두렵다라는 뜻입니다. 임을 붙잡아 두어야 할 것이지만은 이미 임께서 서운해하면 아니올까 두려워 위증질과 태평성대 설원님. 자, 요 설원님은 두 가지로 해석됩니다. 어떻게 되느냐? 1번 나를 서럽게 만드는 나를 서럽게 만드는 요게 있고 또는 서러워하는 요렇게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나를 서럽게 만드는 또는 서러워하는 서로님을 보내옵나니 가시는 듯 돌아오십시오. 가시자마자 닷 이건 곧이란 뜻이야. 이거는 가시자마자 곧 다시 도셔 다시 오세요. 이런 뜻이야. 자, 그러면 옆에 날개 하나 모읍시다. 고려가요야. 맞아. 고려가요야. 그 다음에 직설적이야. 그 다음에 애상적이고, 그 다음에 미녀적이고, 아까 미녀적이다라고 얘기했었지? 자기희생적이야. 그리고 특히 이 여인은 어떤 모습이 보이냐면 굉장히 소극적인 여인의 모습이 보입니다. 소극적. 그래서 뭐하고 대비가 된다라고 많이 얘기되냐면 서경별곡하고 대비된다. 서경별곡 조금 있으면 배울 겁니다. 서경별곡하고 대비된다라고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기승전결 사단구성이니까 기승전결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그 다음에 사연각 이행의 분연체다. 그 다음에 삼음보 대체로 삼삼이죠. 주제 이별의 정한. 그 다음에 이별의 정한을 노래한 대표작이자 서경별곡, 청산별곡과 더불어 고려가요의 대표작이다. 그 다음에 민요풍시가의 전통적인 주제를 다루면서 김소월 진달래꽃으로 그 전통이 이어진다. 자, 그러면 그 어떤 전통이 어떻게 이어지는지 한번 얘기를 해보자. 제일 먼저 공무도화가, 그 다음에 가시리, 그 다음에 서경별곡, 그 다음에 송인, 그 다음에 황진이 시조, 그 다음에 아리랑, 그 다음에 진달래꽃입니다. 물론 이 사이사이에 작품이 더 들어갈 수는 있지만 요렇게 얘기하는 게 가장 일반적인 모습이야. 그 다음에 요거 아까 안 했어. 소주제. 자, 날로는 어찌 살라고 나를 버리고 가신단 말입니까? 애원의 고조. 요거는 애원의 고조. 여기다 적자. 애원의 고조. 이렇게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잡사와 둘이 만원한 선하면 아니올까봐. 자, 여기서는 절제와 체념. 여기서는 절제와 체념. 그리고 마지막에 서로님 보내옵나니 가시는 듯 돌아오십시오. 여기에서는 소망과 기원. 오케이. 소망과 기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 밑에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직접 풀어주시고요. 자, 다음 작품 들어가 봅시다.